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격했는데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괜한 얘기를 하셨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말씀 안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한동훈 후보자가 마치 대통령하고 이렇게 말 주고받는 놓칠세라 바로 그 다음 날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안 놓치고 탁 받아가잖아요. 괜한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나 좀 이렇게 제가 콕 찍어놓고 싶은 건 한동훈 후보자로서는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도 지금 하고 민주당이 다 달라붙어서 자기에 대해서 타노스니 소통령이니 뭐니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게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예. 어떻게 저지합니까? 예. 네, 본회의장 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이게 왜 이러지?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은 거 아닌가? 저번에 나와가지고 왕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예. 그동안 한직을 돌았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존재감을 느끼면서 좋을지도 모르는데요. 당선인한테 부담입니다. 새 정부의 부담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차기 대통령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이 새로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면 부담이지 좋을 동력으로 저는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거기에 또 대거리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냥 전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맞받아 치는 것도 부적절한데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그걸 일일이 간섭하는 대통령 표현이 그게 아주 부적절합니다. 몸값만 키워준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누구냐면 파트너가 추미애였거든요. 이 부딪히면서 몸값이 컸는데 이건 아예 그냥 대통령이 딱 떠주니까 굳이 꼭 저랬어야 되는가? 사실 적절하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딱 보면은 정치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보면 딱 몰고 그냥 탁 또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수사와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설명도 잘하는 매우 친절한 검사였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뭐냐면 권력 수사를 할 때 이제 외압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외압을 피해가는 방법이 이제 언론의 흘림으로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외압을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의 워딩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과거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는 가능하면 정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워딩 가운데에서는 기억나는 워딩들이 제법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소 전까지는 수사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통과되자 국민이 알 권리가 늦게 알 권리야. 뿐만 아니라 또 이 계속 자천을 당하고 나서도 이것도 검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의 워딩에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러나 그 능력을 저는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많이 발휘되는 기회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다 가만히 안 또 저희 두라라고 탓입니까? 하는 것이 네, 이것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 선배님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뉴스로만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후보자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렇게 막 그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대 자극하고 하던 양반이 청문회 때 화장실에서 화장 고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남나라당 쪽에서 그걸 보고 청문회가 무섭게 무섭구나. 그렇게 조심하고 몸가짐을 하고 이렇게 청문회를 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 벌써부터 진영이 한 대표자인 양 이렇게 정치권을 자극하고 그럴 필요 없죠. 네, 그 민주당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탓입니까? 네, 왜냐하면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고 국회에서 이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윤 당선자의 그 의지가 굉장히 굳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임명을 시키겠다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네네.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원래는 그 인사청문회 기준 자체를 몽땅 무너뜨렸잖아요. 실제로 34명인가 그 동의안 없이 그냥 다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는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럼에도 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통과시켰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국민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을 좀 당선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미지가 참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묘한 케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뭐 보완되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대통령 예. 당선인과 이 법무부 장관 저는 굉장히 후보자의. 보적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은 약간 보스 기질이잖아요. 네. 약간 불량기도 좀 있어 보이고 네. 말이야 이러면서 짜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위기고 이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약간 좀 치밀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모 스타일 이게 좀 강하고 저는 그 인상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보완이 되면서 그러면 또 이 둘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 또 여기에 또 브레이크 걸 만한 사람이 또 제3자가 하나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그러니까. 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지 검찰에서 부하와 상사의 관계를 좀 넘어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검사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바깥 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바깥에서 어떻게 들릴 거에 대한 감각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부분을 상당 부분 채워줘 온 게 혹시 그분이 아니었을까? 네. 그 정무적 판단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거기에 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데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각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국무회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